새로운 갑질 의혹입니다. 국면이 달라진 겁니다. 구의원을 비서처럼 상피제 어기고 개입했다라는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리죠. 서울 동작구 의회 의원을 저희들이 만났는데요. 김병기 의원의 부부가 지역 사무실로 출근해서 비서의 업무를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기 의원님이랑 사모님이랑 내일부터 지역 사무실로 9시부터 6시까지 출근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비서관 자리에 TO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충원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보고 오라는 하시는 그 의미는 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비서관의 업무를 또 지시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조건이었으면 이제 공천 받지도 않고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좀 역적을 내셨죠. 공천을 줬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냐.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습니다. 동작구,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 내에 있는 구의원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구의원이 당선됐는데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을 해라. 마치 지역 비서처럼 일을 김병기 의원 부부가 지시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지역구 사무실로 출근하라. 2022년 지방선거 한 달 후에요. 비서관 역할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모 의원은 그런 조건이었으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을 줬는데 그렇게 얘기하냐. 갈등이 계속되자 결국 이 동작구 구의원은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럼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닌 거군요. 자, 이 주장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저희가 이 동작구 구의원, 탈당한 구의원을 만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짓인데 만약 사실이라면 자, 검사 출신의 곽대구 의원님, 그 부산 지역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도 보좌진들이 있고 지역도 이제 지역구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도 이 보좌진을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다 통상적인데 지역에 있는 구의원과 구의원의 역할이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구의원의 역할이 있는데 예. 와서 우리 의원 사무실에 와서 비서처럼 일해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김병기 국회의원에 대한 지금 온갖 이 비리 또는 의혹 이런 게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또 아침에 들은 이 내용은 정말 또 특이합니다. 예. 선출직으로 있는 시의원, 구의원과 국회의원의 지역 비서관은 엄연히 하는 역할이 다르고요. 선출직인 시의원, 구의원은 사실 지역에서 엄청 바빠요. 시의원으로서 역할, 구의원으로서 역할 제대로 하려면 회의도 해야죠. 또 민원도 챙겨야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지역구 사무실에 그 지역 사무를 담당할 비서관을 두지를 않고 선출직이 그 역할을 같이 해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당연히 그 구의원으로서 선출된 그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지역 비서관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본인이 기대했던 어떤 선출직으로서 역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그럼요. 당연히 저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전 문제도 있지만 지금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무마 의혹과 또 본인의 공천 헌금 받았다는 의혹 이런 부분부터 빨리 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곽태우 의원은 강하게 지금 비판을 주셨어요. 물론 김병기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이 탈당한 동작구 구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해드린 내용 김유정의 돌직구쇼에서만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게 뭐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은 이 보도를 하면서도 조금은 놀라운 상황인데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왜 구의원은 내가 공천을 줬으니 내 지역 동작구 내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해라 라는 지시가 부부로부터 있었다라는 지금 주장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 또 지방의원의 어떤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그런 행태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신빙성이 있는 그런 그 취재로 보입니다. 네네. 왜냐면은 그 지방에 당선되고 나서 지금 이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탈당까지 감행했다는 거 보면
도저히 내가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반발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네네. 글쎄요. 정말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할 일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히려 주민들하고 굉장히 최일선에서 밀착해서 어떤 의정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민원도 많고 찾아가야 될 것도 많아요.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인처럼 출퇴근을 하라고 했다는 것인지 네네. 일단은 그 발상도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별도로 사람이 필요하면 뭐 인턴을 이를테면 지역사무소에서 일할 인턴을 뽑기도 하고 방법은 많다. 방법은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주어진 어떤 보좌진 티오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굉장히 많고 아니 다수의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또 지역구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막 당선된 지방 의원으로 하여금 출퇴근을 해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그 공천을 주고 당선되고 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런데 이 사실 자체를 완전히 사실 무근이라고 해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당을 했잖아요. 예. 굉장히 억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탈당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소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동작구의 구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 생명을 걸고 이런 인터뷰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김병기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을 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 여정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분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탈당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탈당했을 때 현역 의원인 거예요. 현역 의원이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선택지를 가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무근이야 한마디로 이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구의원이요 임명직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임명직이라뇨. 아니 지금 공천 주니까 내가 임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동작구에서 고등학교 나왔지만 우리 동작구의 구민들이 우리가 직접 뽑은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구의원은 국회의원이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그다음 그 대표적인 징표가 뭐냐면 9 to 6로 일하라는 거잖아요. 9 to 6. 그러면은 9시부터 6시까지. 저도 회사 다녀봤지만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자리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동작구의 구의원들은 본캐는 국회의원 김병기의 보좌관이고 국회가 동작구 구의회 의원이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런데 또 의정활동비가 서울 같은 경우에 뭐 구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 5천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5천만 원도 김병기 의원이 부담을 하든지 자기는 돈 부담하지도 않고 구의원들을 보좌관처럼 그렇게 써먹는 저게 말이 되는가? 만약에 저 구의원의 진술이 맞다라고 하면 이거는 김병기 의원은 진짜로 정치권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보면은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이제 곽규택 의원 같은 국회의원과 달리 그 지방의회 의원들은요 겸직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동작구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동작구에 구의원이 됐다고 쳐요. 그럼 저 변호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작구의 구의원이 저 국회의원이 저를 딱 부르더니 당신 9시부터 6시까지 여기서 일을 해. 그다음에 동작구 구의회에서 뭐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잠깐 나갔다 와. 그러면 저는 변호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얼마나 이렇게 갑질인가.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제도 나와 있는데 김병기 의원이 만약에 저런 행동을 했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던 분이 얼마 전까지 여당의 원내대표 넘버 2를 했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다음에 이 정도 되면 구의원이 뭐가 필요한가라는 생각 저는 의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정도 되면 시의원까지는 모르겠고 시의원도 뭐 김경 의원 보니까 뭐 있으나 마나한 생각이 들긴 들던데 어쨌든 적어도 구의원 그다음에 기초의원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라고 우리 세금을 갖다 내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이 또 강한 개인적인 비판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구의원, 시의원 중에 정말로 내가 사는 이 지역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무심양면으로 일하는 성실한 구의원, 시의원도 많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지역이 계양이죠. 예. 계양.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개항 거기서 계속 정치 활동 하시잖아요. 네. 사무실도 개항에 있고 예. 나중에 개항에서 당선되면 혹시 구의원들 이렇게 불러다가 양태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역위원장이 원외인 경우, 그러니까 지역에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뭐 비서관을 충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현역 국회의원처럼 이제 9명의 뭐 이렇게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역할을 이제 같이 겸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뭐 저거는 분명 김병기 의원이 현역이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게 지금 뭐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라고 했던 거는 통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정말 긴급한 상황이거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사무국장이나 지역 사무실 일을 좀 도와줘라, 협조해달라 이렇게는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무슨 상근직처럼 거기서 출근을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구의회 활동은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거든요. 물론 저 말이 사실인지 과장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지금 보면 김병기 의원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전직 보좌진이나 또 그 밑에 있었던 이제 기초의원들까지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병기 의원 본인께서도 조금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병기 의원 측에 진전된 해명이나 반박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